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늙었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때문에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뭡니까? 이 영어 대기 글자 잘 안 보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자주 뵙고 해야 되는데, 이 자주 뵙는 것이 사실 이 약간은 좀 쉽지 않은, 제가 인사에 정말 멋진 말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파마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잘생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 머리가 좀 많이 꼬부라졌는데요. 예, 근데 요번에 그 구정 때 너무 제가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구정 전에 제가 머리를 좀 커트를 좀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구정을 지나고 난 후에 커트를 하러 갔다가 말을 잘못해서 파마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파마하는 바람이 그 전에 파마기가 있었는데 이 더 뽀글뽀글해졌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하고 전체적으로 시험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 1월 3월 5일인데요. 3월 5일 시험. 물론 이제 기사입니다만은 산업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CBT를 돌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를 수가 날짜가 다 다르죠. 또 시험 문제도 다르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1차 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교시에는 우리 1차 필기의 를 우리 준비하실 때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또 며칠 남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은 불과 5일간이라도 공부를 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1교시로서 제가 조치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에는요, 바로 2교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차 시험 치고 나면 이제 2차 실기가 되지 않습니까? 실기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도 제가 핸들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제가 필기를 가장 최근 문제인 2021년도 사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2교시에는 2021년도 바로 사회에 대한 2차 실기, 산업기사와 기사의 문제, 시중주금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따끈따끈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교재에서는 아마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 교재에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복원을 했던 내용을 자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1차하고 2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제가 2교시를 끝낸과 동시에 지금 이제 수업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50분을 필기를 하고 그다음 2교시 때 제가 좀 조치를 그래서 몰아서 전체적인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이 좀 올라오시는 건 없는데 우리 진행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케이. 지금 강의 수료가 끝났는데 질문 드려도 예.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강의가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이제 끝났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끝나가지고 아마 질문하기가 매우 이제 애로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있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제가 실시간 또는 여러분 뭡니까 직접 제가 여러분이 전화를 직접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당연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단 지금은 좀 질문 제가 받기는 조금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반적인 질문이라 그러면 제가 여기 올려주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 아마 혹시 제 에, 연락처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아마 주경야독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이분은 질문하신 분은요
공부하시다 가면 아마 제 전화를 받았든지 아마 제 전화번호를 남겨줬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직접 한번 전화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사이트에 여러분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꾸로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회원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훈 씨입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 50분 정도의 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한 30분 정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책으로 공부 중인데 이걸로 공부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제 교재에다가 넣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은요, 제가 그 나름대로 다 수정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에 하나 2021년도에 전반기 책이다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샘플링 검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수값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바로 2859-123 시리즈에서 2859-2 1, 2는 괜찮아요. 3 바로 스킵 노트 샘플링 검사죠. 그 부분과 개수값 축차 샘플링 검사와 계량값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그 파트가 옛날에는 8422이었어요. 8422. 그래서 8422이 지금은 뭐로 바뀌어 있느냐 했을 때 28591, 28,591이라든가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는 39511, 즉 39,511로 바뀌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약간의 바뀌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아마 제 카페에 자료를 올려져가 있습니다. 카페에 자료 올려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유튜브에도 자료를 제가 바뀌어지는 내용은 올려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인 질문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품질 경영 기사를 위주로, 아무래도 3월 5일이니까요. 산업기사는 제가 강의 중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꼭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인 실현계획법을 공부를 하겠다. 실현계획법입니다. 그럼 이 실현계획법을 공부를 하면서요, 이렇게 해서 몇 년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최근에 2020년, 2022년 판을 보게 되면요, 바로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의 문제 1회, 2회, 4회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는 1, 2회가 통합되어 있죠. 그럼 1, 2회 통합 3, 4회 똑같이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다음에 2021년입니다. 자, 이 통합이 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약 2주간 지금 제 집에를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이제 확진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하튼 2021년도 3회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제 교재의 부록에 보면 이게 9회가 있어요. 총 9회가 있습니다. 자, 9회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를 바로 2019년도 1회에서 풉니다. 여기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 후에 바로 틀렸는 것을 다시 해설을 보시면서 무조건 다 맞도록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거기에 맞게 이론의 야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겠죠. 물론 제가 오프라인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그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몇 페이지에, 이론 몇 페이지는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이 문제가 나왔죠? 라고 이제 증명을 해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지금 요약 정리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그런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1회에 있는 문제를 다 맞도록, 아니면 문제라도 외우세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음에 2회에 1번부터 20번을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다 맞도록 하고 난 후에 4회에
4회. 왜 4면은 시험 문제 없으니까 바로 4회에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이 급하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냐? 1번부터 20번, 1번부터 20번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 푸는 거예요. 산업기사도 1번부터 80번까지 그냥 푸는 겁니다. 그냥 풀었더니 만약에 여러분 60점 맞았어. 예 이렇게 하면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겐또 짚었는 것도 있고요. 아는 것도 틀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60점이 나왔어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버리면 40문제가 틀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2A에 가봐야지. 그럼 2A에 가니까 몇 개 맞았냐? 60개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는데 59개 맞았어. 그럼 인상이 안 좋아서요. 아 미치겠네 이래요. 이러면 떨어지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물론 꽈라고 놔두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때는 또다시 이 41문제 틀린 문제를 새롭게 봐서 맞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하진 안 하고 또 59개 맞으니까 인상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이번엔 63개 나왔어요. 예! 야, 나 실력 늘었어. 이렇게 왔다 갔다 기분 좋았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왔다가 막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 밖에 없습니다. 즉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때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재에 3년치만 명확하게 분석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은 다 합격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 아닌 나름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 문제는 계속해서 중복성이 있습니다. 중복성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해만 조금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해서 6회까지는 무조건 그러면 여기에서 3회가 있고 여기에 3회가 있으니까요. 바로 1, 2, 4 야는 1, 2, 3, 4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6회까지는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41번부터 60번 61번부터 80번 81번부터 100번 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120문제를 풀어라는 거죠. 각 과목마다. 그 과목의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21번부터 40번까지는 제일 먼저 통계적 품질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 품질이 기초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토대가 되어야만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순서입니다. 공부의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실험계획부입니다. DOE 실험계획부이에요. 예, 다음에는 계산 문제로 신뢰성 관리를 하세요. 하시고요. 다음에는 바로 두 개의 과목은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번 문제를 풀이해서 여기는 뺄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생산 시스템입니다. 생산 시스템과 바로 품질 경영이라는 이 파트는 계산 문제가 그였고 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같은 경우는 40문제를 한꺼번에 치고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40문제짜리를 6회를 다 하고 난 후에 각각의 20문제짜리는 각각을 하고 난 후에 그런 후에 2021년도 1회, 2회, 4회는 뭘 한다? 1번부터 100번까지 풀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월 5일날 합격하겠는가? 합격하기가 어려운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승강기 산업기사가 왜 나옵니까? 예? 지금 우리 품질인데 승강기사는 예, 상당히 빡세요. 예, 아무 잘못 떨어졌는 것 같은데. 예, 승강기 산업기사는 제가 알기로는 추경야독의 강의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승강기 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뭔가 싶어서 봤는데 그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 세 개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산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는 실기입니다. 2차 시험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바로 실기 강의에서 무려 여기에 차지하는 게 최소 90점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과목을 아시면 결론적으로 실기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자, 이건 좀 띄울게요. 자, 제가 이것을 한번 띄워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 이제 이거 아닙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뭡니까? 야, 유튜브에서 이거 모르면 이제 폭망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이런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실행계획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실행계획법의 내용이 앞서서 제가 문제를 한번 얼른 보게 되면요.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2의 삼성령의 교락법의 문제입니다. 교락법. 이 블록은 무엇과 교락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이고요. 이것은 2차 실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교락법에 대해서 이중교락이 매우 어렵게 할 때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4회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요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까요? 요게 오케이. 방금 전에 제가 교락법이었어요. 예, 이 교락법이라는 친구는 그 다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일부실시법이 있습니다. 일부실시법. 자, 다음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2의 n성령 요인실험이 있어요. 2의 n성령 요인실험. 야는 다 같은 방법이에요. 다 같은 한 조직, 한 패밀리입니다. 하나의 패밀리인데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나오고 2차 실기에서는 야는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야 같은 경우는 보통입니다.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기는 나오는데 보통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야는요. 세 가지 형태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삼성령에서 무엇의 효과를 구하라, 제곱합을 구하라, 지금처럼 교락을 시켜라, 부분적으로 일부 실시를 하겠다라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자가 좀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약간 확대해 드렸고요. 2의 삼성에서 야는 뭐하고 교락되어 있어요? 라는 건데요. 블록 1, 블록 2인데 이 문제를 풀어드리면 반드시 A, B, C가 있는 블록을 첫 번째 찾습니다. 왜냐하면 A, B, C가 있는 블록은 플러스 블록이고요. A, B, C를 포함하지 않는 블록을 우리는 마이너스 블록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블록에는 두 개짜리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블록에는 AC 하고요. 바로 여기서 보기에 AB네요. AC와 AB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의 형태를 쓰면 바로 효과를 구한다. 4분의 1. 교락법을 구한다. 똑같이 4분의 1. 4개, 4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A에서 B에서 C에서 이런 꼴이 되죠. 그럼 끝났고요. 야가 AC가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는 A 곱하기 C 곱하기 야가 마이너스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AB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야가 곱했는 게 마이너스 되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야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마이너스 1, C의 마이너스 1이므로 야는 바로 B 곱하기 C의 교호작용과 교락되었다. 라는 문제 유형이고 이것을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교락법도 같은 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2의 n성령에서도 효과라든가 교장 효과라든가 제곱합을 구할 때도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교장의 효과를 구하라. B 곱하기 C의 교장 효과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구하게 되겠고요. 만에 하나 B 곱하기 C의 제곱합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똑같이 4분의 1이 아니고 이제는 8분의 1에서 야를 풀어헤치면 플러스 값이 바로 있는 게 A, B, C가 있고요. B, C니까 짝수입니다. B, C가 있으며 1이 있고 A가 있습니다. 즉 B, C 두 개 있고 없고 마이너스 한 개씩 있는 값. 그러면 B가 있고요. C가 있고
그럼 AC가 있고요. AB가 있고 AC가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야 여기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나온다. 라는 형태가 섞이고 했는 게 바로 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보시게 되면 실험계획 보면 여기서 세 문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른 봤을 때는요. 1번의 하나의 형태였고요. 여기에서는 1번밖에 없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삼수중계의 자유도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필기에서는 나오지만 실기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거죠. 다만 무조건 자유도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이라고 하면 그냥 곱하면 답이에요. A 자유도, B 자유도, C 자유도 이렇게 곱하면 답이 되므로 야 같은 경우는 3, 4, 2가 되므로 2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게 답이 되겠죠. 자, 바로 그래서 우리는 3요인 실험이고 3요인 실험에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의 기출문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하는 드릴 수가 없고요. 답지를 지금 했는데요. 답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답지를 드려야 되니까 풀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교재 요인이 출판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좀 그렇게 조치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품질 경영 기사나 산업기사도 문제 은행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라이센스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70%가 바로 문제 은행입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 문제가 무조건 7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30%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30문제를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돈 주고 맡기겠죠. 그럼 저는 당연히 출제를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내셔요. 실제요. 그렇게 하면 그걸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고 빡세지 않습니까? 돈은 받아 먹었고 그래 어떻게 할까요? 제 교재라 보고 이거 내면 괜찮겠네. 여기에서 약간 수정 아니면 양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다이렉트로 내버려요. 그 다이렉트로 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형태가 바로 거의 15%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연도 기출문제가 85%가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연도 기출문제를만 하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박살나죠? 2차에서 박살나버리죠.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과목과 달리 품질은요. 흐름을 모르면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사입니다. 기사 문제예요. 기사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에는요. 라틴 반격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라틴 반격에는요. 라틴 반격이 있고 그레코 라틴 반격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제가 강의를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바로 필기하고 실기를 같이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라틴 반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A가 있고 B가 있고 C만 들어있으면 라틴 반격입니다. 모수요인만 사용하고요. 만약에 D가 있으면 우리는 그레코 라틴 반격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산업기사에서는요. 그레코 라틴 반격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라틴 반격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인이 더 붙어 들어가요. 그래 뭐냐? 하이퍼입니다. 그레코 라틴 반격이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뭐냐? 야는 실기에서 매우 잘 나옵니다. 필기에서는 지금 3번처럼 다음 중 라틴 반격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2차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데이터를 줍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에 따른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4 곱하기 4 라틴 반격에서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시오. 나중에 우리 실기 문제 2교시 가보면 알겠죠. 거기에 따라서 최적 수준을 결정하시오. 최적 수준 조합을 거기에 따라서 구간 추정을 행하시오.
이 구간 추정하려고 하니까 또 유효 반복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구간 추정 구하시오. 유효 반복수는 뭘까요? 최적 수준 조합은 뭘까요? 아노바에서 F5 값은 뭘까요? 자유도는 뭘까요? 제곱합은 뭘까요? 단독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모든 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2차 시험에서는 이 자체를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8점 줍니다. 매우 많이 주면 10점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과목에서요. 한 문제에서 10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것을 이런 한 문제에서 10점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2차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유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바로 4번은요. 우리는 실험계획법의 개요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요인의 수준. 우리는 A가 있다. 요인의 수준이 몇 개 있어요? 수준수라고 하겠죠. 수준의 수다. A다 하면 L, B다 하면 L, 반복이다 하면 R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수준과 수준수에서 수준은 수준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며 요인을 선택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우, 시간 너무 빨리 가요. 벌써 26분입니다. 예. 예. 예, 그런 내용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는 실기하고는 연관이 없고 우리 실험계획의 개요에 가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수준을 좀 적게 하라. 보통 2에서 5 수준을 하고 6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든가 다음에 필요로 한 거는 꼭 수준을 요인으로 선택을 해라. 쓰잘데기 없는 거는 하지 마라. 특히 명확하게 납벌이라고 되는 것을 선택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그게 답이 되어 있겠지. 자, 바로 이 요인에서 바로 교호작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호작용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필기에서도 나오고 실기에서 나오는데 바로 뭐냐? 반복이 여러분 이 구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차 합격했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복이 있는 이 요인 실험이에요. 처음으로 반복이 있는 2요인 이상의 실험이 되면 바로 A 곱하기 B라는 교호작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호작용이 만들어져요. 이게 교호작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교호작용이 나오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느냐? 반복이 있는 2요인 실험, 즉 2요인 실험 이상에서 반복의 이유, 반복의 이점 이런 것들도 1차에서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당연히 또 반복을 시킴으로써 A 곱하기 B가 나오죠. 그러면 아노바하고 또 뭐가 나오죠? 즉 분산 분석표에 대한 각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최적 수준 조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야 같은 경우는요. 기사보다는 산업기사에 잘 나오고요. 당연히 기사에도 절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실기를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요인 실험에서 반복이 없다 있다가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둘 다가 요인이 A와 B가 있는데 A, B가 둘 다가 모수면 모수 모형이라고 합니다. A는 모수고요. B를 별량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 했어요? 야가 그 유명한 난계법이라고 합니다. 반복이 없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이 있는 이요인 실험에서 A와 B가 둘 다가 모수예요. 야는 또 모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는 모수고 B는 별량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섞였는 모형에 대해서 혼합 모형이라고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복잡하게 다루시게 될 것이고 또 반복을 시켰을 때는 바로 A 곱하기 B가 유의하지 않으면 5창으로 풀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풀링이 되어지는 이러한 놈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되죠. 즉 유효 반복수도 바뀌어지게 되고 지멋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기에서는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반복이 없는 이요인 실험 난계법에서 하나 다음에요. 뭡니까? 그냥 둘 다 모수 모형에서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반복이 있는 요인에서는 모수 모형과 혼합 모형이 있어요. 여기서 각각 한 문제 나오면 네 문제가 되고요. 섞여서 한 문제 나오면 세 문제 되는데 야가 산업기사로 갔을 때는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최소 5문제가 나와요. 최소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왜냐하면 3요인 실험은 기사에서는 나오지만은 산업기사에서는요 바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많이 나오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개요에서요 바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이쪽까지 왔을 때는 바로 실험계획법에 바로 반복이 있는 2요인 실험 또는 반복이 있는 3요인 실험 기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왔을 때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2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기사 같은 경우는 8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문제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네요. 뭐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한 좀 요거는 제가 담당자 자료 공유했는데 하여튼 기출 문제에 대한 그 내용은요. 하여튼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에 여러분 6번을 좀 해드리면 이건 닭꼬치 실험계인데 이것은 2차 실계 시험범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공부하셔도 괜찮고 닭꼬치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에 바로 7번 같은 경우는 L82의 7성형 직교별표입니다. 직교별표는 문제가 2문제 나옵니다. 직교별표는 3수준계, 2수준계 직교별표 한 문제, 바로 3수준계 직교별표 한 문제, 이런 기타 등등으로 나오고요. 다음에 A 곱하기 B, 이것은 아까 2의 N성형 요인 실험에서 한 문제 나온 데 있죠. 앞에서는 교락법이었죠. 이번에 두 번째가 나왔는 게 8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9번 이거는요. 여러분 무조건 별표해야 돼요. 왜 9번은 별표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별량 요인만 사용하는 지분 실험법입니다. A에서 B가 나오는 지분인데 지분에서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필기에서.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야는 2차 시험 문제에서는요. 3번 중에서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번, 그건 2번은 나옵니다. 특히 분산 분석에 대한 검정이라든가 지금처럼 있는 바로 시그마 BA의 제곱을 추정하라든가 A에서 지분되는 야를 분산을 구간 추정하라라든가 BA니까 VBA 뭡니까? 점 추정입니다. 마이너스 야 같은 경우는 CAB가 있네요. 그러면 바로 밑에요. 바로 CAB가 됩니다. 나누기 내 거 아닌 것 A와 B니까 내 거는 C와 바로 반복이 나눠지는 이게 바로 분산의 추정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10번 같은 1요인 실험은 여러분 산업기사의 단골이고요. 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의 형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20번까지 나올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도 좀 건드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적 품질 관리도. 예, 너무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많이 핸들링 했으니까 바로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일단은 야를 끄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는 여러분 제일 먼저가 우리가 공업 통계가 나옵니다. 공업 통계. 공업 통계는 크게 보면 기초 통계가 있죠. 기초 통계가. 기초 통계. 그래서 기초 통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이 즉 모집단 모수입니다. 이 모수가 어떠한 형태야 라는 것을 먼저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수를 알기 위해서 시료에서 계산하는 걸 토끼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 확률이 얼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확률을 변수 다음에 분포까지 나오게 되죠. 분포.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후에는 곧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갈 것이냐 하면요. 바로 야가 분포에서 그 값 자체가 옛날 값이 바뀌어서 바뀌지 않아서 라는 게 검증과 추정이 되죠. 그럼 이 검증과 추정은 평균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다음에 분산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집단이 한 개냐 두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또 시그마 기지냐 미지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만약에 이 집단이 두 개가 아닌 세 개냐 네 개냐 이런 경우에는 또다시 바로 앞서 했던 실험계획법 파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바로 변수가 이제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x, y에서. 이것을 우리는 상관과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총 9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과핵에서는 한 문제입니다.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럼 매우 넓지만은 야는 진짜 중요한 게 왜? 실기에서는 거의 매회 나와요. 기본적으로 검정과 추정에서는 몇 문제 나오냐? 네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크게 봤을 때는 이 적합도까지 포함해야 이렇게 더하기 한 문제 합시다. 적합도까지 포함해서 적합도 문제. 자, 이렇게 해서 5문제가 나오는데 야는 당연히 항상 단골입니다. 필기에도 단골, 실기에도 단골, 필기에서는 근 5문제 나오게 매우 많이 차지하죠. 다음에 이 분포에는 계수와 계량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 검정과 추정에도 계수, 계량이 있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처럼 바로 분포에서는 계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계수 분포의 대표적인 게 뭐죠?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푸화송 분포, 언제 그런 걸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계량인 경우는 정규 분포 이런 개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2문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요 앞부분에는 기초 확률의 기초, 예를 들어서 베이저의 정리라든가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합집합, 교집합이었던 거, 뭐 주사위 떡 던졌는데 뭐 두 눈의 합이 12 이하가 나올 확률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한 문제. 확률 변수도 포함됩니다. 변수. 분포였고요. 확률 변수가 있거든요. 이산 확률 변수 있죠. 이산 확률 변수.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 하는 이런 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9문제가 될 거예요. 1, 2, 4가 되고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야는 4문제를 해야 되겠네요. 4문제 플러스 알파 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럼 8문제가 되고 야가 한 문제 하면 9문제 되겠는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야가 5문제를 해당한다 하면 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9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실기에서 매우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바로 실기에서 이 공업통계가 차지하는 게 최소 점수가 2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소 점수가 2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험기획 부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요, 이것을 하지를 아니하면 바로 실험기획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 아까 그래서 1번에서 20번이었어요. 10번까지만 대강 훑어보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검증을 하면 실험계획 부분 F분포예요. 그럼 F분포는 여기서 어디서 배웠을까요? 확률 분포에서 배웠겠죠. 그래서 이것을 안 배운 상태에서 실험계획부 가봤자 꽝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공업통계를 가지고 관리도가 나옵니다. 컨트롤 차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5문제가 나옵니다. 운이 좀 좋으면 6문제까지 나옵니다만은 야는 문제는 적게 나와요. 문제는 적게 나오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도 실기에서는 잘 나와요. 실기는 최소 10점인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면 15점까지 나온다. 예, 여기도 계량 계수, 계수값 관리도, 계량값 관리도, X바 R 관리도, X바 S 관리도, LS 관리도, XRM 관리도, NP 관리도, P 관리도, U 관리도, C 관리도 이렇게 쫙 관리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CF 관리 계수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5점까지가 나오고 필기에는 5문제. 야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5문제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바로 샘플링 검사입니다. 샘플링 검사는 총 6장까지가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 검사의 개요부터 해서 제일 끝에 있던 앞서 얼른 이야기했던 지금 변경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했던 게 있었죠. 개수, 계량, 축차 샘플링 검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장까지가 나오는데 야가 6문제 나와요. 그래서 야 9문제와 여 6문제, 여기에 5문제를 합쳐서 20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필기인데요. 이 실기에서는요. 와, 이게 빡세요. 바로 공업 통계가 20점이었으면 이게 15점이에요. 그러면 샘플링 검사는 야는 관리도는 최소 10점인데요. 야는 최소 15점이에요. 15점 이상 나옵니다. 그럼 많이 나올 때는 20점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21번 같은 거는 전부 다 검사하는 게 좋을까요? 샘플링 검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상식으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파괴 검사. 예. 전수 검사하면 다 두들겨 부숴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파괴 검사를 같은 경우는 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샘플링 검사를 하겠죠.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이며 22번. 늘 보시게 되면 야는 샘플링 검사는 이것도요. 개수 계량 규준형 샘플링 검사입니다. 자, 했는데 로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검사의 개요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3번은 별표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실기 문제입니다. 필기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 강의에서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번호가 있고 A하고 B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두 집단이 아니고요. 바로 집단이 하나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응 비교라고 하게 되죠. 대응 비교. 대응 비교라고 한다. 실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일전에는요. 작년이죠. 2021년도에는 기술사 시험 문제도 이게 30점짜리 25점짜리죠. 25점짜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대응 비교. 왜? 현업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품질 경영 기사에서는 바로 산업기사에는 안 나와요. 기사에서는 야가 실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2교시 때는요. 실기 때는 간단하게 문제 몇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산업기사하고 기사를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25번. 어우, 상관가격이 XY죠. 이는 검증주에 속한 거. 이 XY 있는데 바로 야가 T0입니다. 바로 이것도 검증인데 H0 바로 상관계수가 0이냐 0이 아니냐의 검증은 바로 T분포로 하게 되면요. T분포의 공식 자체를 물었죠. 아니네. 그냥 T분포를 물었네요. 25번. 실기에서는 직접 검증을 하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다음 시간하고 얼마나 연계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번 같은 경우는 관리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좌와 대칭인 분포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분포가 되더라도 매우 데이터가 많아져 버리면 야는 좌와 우가 대칭인 바로 분포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심 극한의 정리라고 하고 이건 1차 용어로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적합도 검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카이 제곱이 얼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는요. 바로 시그마 이론치분의 이론적으로 얼마 나오며 실적치 마이너스 이론치의 제곱으로 구하는 형태로서 바로 카이 제곱은요. 한 집단의 모분산을 검증할 때도 사용합니다만은 바로 적합도 검증할 때 이걸 사용해요. 근데 바로 야가 실기의 적합도 검증에는 산업기사는 안 나옵니다만은 바로 실기에서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네요. 27번이었고 2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했을 때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가 있는 검증과 추진의 기초이거든요. 이는 실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30번과 31번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30번은 관리도이고요. 두 개의 층에 서로 차이가 있나 없나 라고 했을 때 절대치 x 바바의 중심값이에요. 이놈이 바로 A2 알바 KA분의 1 더하기 KB분의 1보다 더 크면 두 집단의 중심선이 서로 다르므로 새로운 관리도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여기에 전제 조건 5가지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31번입니다. 바로 31번 같은 경우가 바로 2859-1입니다. 2859. 개수값 합부 판정 샘플링 검사로서
여기에서 바로 까다로운 검사와 보통 검사와 수월한 검사예요. 언제 이것을 하는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로 내려갈까? 이것이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중지까지 합치면요. 이 10가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럼 야는 몇 점입니까? 최악의 경우는 8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기보다도 억수로 기쁜 일이죠. 이거는 그저 다 외워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매우 쉬운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를 가려면 전환 점수가 30점 이상 되어야 되며 소관 권한자가 안정돼야 되고 생산이 안정되면 갈 수가 있다. 반대로 내려가려고 하면요. 하나의 로드가 불합격이 된다라든가 복귀의 사유가 생겼다라든가 또는 만에 하나 뭡니까? 생산이 불규칙적인 정체가 되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죠. 자, 이게 20문제를 다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40번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41번부터 60번까지는요. 여러분 41번부터 6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생산 시스템이고 2차 실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꼭 다다익선입니다. 생산 시스템과 품질 경영은 많이 읽으시면 읽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전반기 1시간 동안 수업의 마지막 간단하게나마 신뢰성 관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뢰성 관리는 우리는 공업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뢰성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업 통계에서의 만약 신뢰도 95%다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신뢰성 관리는 당연히 산업기사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실기에서 야가 보통 10점 정도는 나옵니다. 요 사이는 좀 중요시이다 보니 한 15점까지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신뢰율이라든가 뭐 신뢰성이라든가 뭐 신뢰도라는 말 나오는데 야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뢰성,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럼 야는 신뢰성이라고 하면 성질이라는 말이고요. 신뢰도라고 하면 확률이에요. 바로 무슨 말이냐? 어떤 기기나 부품이 고장이 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살아있을 가능성, 성질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살아있을 확률, 그랬을 때는 바로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확률은 신뢰도라고 하는데 야는 범위가 특징적으로 매우 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좁다라는 것이 자, 질문 마지막 하나 하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요걸 끝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손도 못 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똑같은 일인데 왜 이게 매우 쉽고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차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분에게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문제 은행식이냐? 그렇습니다. 문제 은행식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70% 이상 70% 플러스 알파만큼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읽고 답 읽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격했는데 2차에 가면 손도 못 대요. 왜? 전부 다 계산 문제고요. 최소 90% 이상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계산 문제인데 이 공식이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 원리를 몰라서는 빵점이라는 거죠. 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1차를 저한테 공부를 하셨고 올바르게 기본을 잡았다. 실기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2차 실기 시험 문제는요. 실제 시험 치는 게 필기는 5과목에 한 과목당 30분에서 2시간 반을 칩니다. 그런데 2차 실기는 3시간을 쳐요. 시간 남습니다.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 끝이 없어요. 왜? 복습 확인 다 해도 남아요. 시간이. 그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회차 필기 강의 지금 질문하시는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아마 진행자가 거기에 대한 뭐 자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부수적인 다른 질문은 다르게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 신뢰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신뢰
확률로 가면 신뢰도 있잖아요. 야는 범위가 매우 좁아요. 근데 여기는 네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네 가지를 구하냐면 신뢰도라는 말이 있고요. 불신뢰도라는 말이 있고요. 고장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이 있고요. 고장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가지를 묻는 것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세 개예요. 이것이 되고 이놈을 구하려고 하면 야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평균 수명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을 우리는 문자로 뭐라 하느냐 MTTF라고 하죠. 또 MTBF라고 하죠. 같은 말이다 생각하세요. 왜? 수리 불가능, 수리 가능하지만 평균 수명은 똑같기 때문에. 자, 다음에 번데기, 즉 시타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알면 이거하고의 관계가 나옵니다. 역수관계예요. 고장률과 평균 수명은 서로 역수관계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점 추정, 여기에 따른 구간 추정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욕조 곡선이 나오죠. DFR, CFR, IFR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신뢰성의 개요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다음에 제일 먼저 신뢰성에서 지수분포, Y볼 분포,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다음에 우리가 욕조 곡선에 따라서 앞서 이야기했던 점 추정, 구간 추정,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수명이 너무 긴데요. 가속 수명 시험해라. 시간을 정해라. 정수 수명 시험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수. 다음에 정시, 시간을 정해라.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어요?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6문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스템의 신뢰도가 나와요.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은 이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이건 한 3문제 나옵니다. 왜? 직렬, 병렬, 그 다음에 대기 결합 모델 K 아웃 오브 N 시스템. 여기서 한 문제, 직렬에서 한 문제, 병렬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3문제 나와요. 신뢰성 설계 한 문제 나옵니다. FTA, FMEA 고장에 대해서 2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런 형식으로 어바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다르게 앞서서 제가 처음에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해당되어지는 바로 보전성과 가용도가 있어요. 거기서 2문제 또 나오죠. 그거 제가 빠뜨렸는데요. 그 다음에 3장이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뢰성 시험이 6문제가 나오니까 됐고요. 4장은 뭐죠? 갑자기 생각납니다. 설계 말고 시험 말고 뭐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합치면 대강 20문제 정도가 될 거예요. 바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쉴 틈도 없고 야, 상당히 기분 나쁜 게 혼자 놀다 보니까 뭡니까 이거 덥기도 덥네요. 물도 한 잔 안 주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그렇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우통 좀 복할게요. 여하튼 그런 랭트는 나옵니다.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만이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61번입니다. 바로 61번을 보시면 당장 뭐가 나오냐? 고장률 수리율이 나왔다. 그때 가용도는 이거는 필기실기에 다 나오는 거죠. 필기실기. 그래서 야는 남다 더하기 뮤분의 뮤다라는 공식에서 대입해서 답하는 것. 다음에 또 뭐예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뭐예요? 대문자 FT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까 적어놨던 대문자 FT. 3번 평균 수명 시타죠. 근데 몇 개 고장 났다? 어떻게? 야는 뭐다? R분의라고 되어 있게 야는 뭐라 되는가 하면 문제는 고장 난 것은 새 것으로 교체했고 네 번째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이거는 정수 중단 시험이네요. 4개 고장 날 때까지 수명 구하라. 시타 구하라. 다음에 64번 빌 볼 일 없고요. 다음 65번 바로 욕조 곡선이 나오죠. 야는 무슨 분포? 바로 중간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억수 좋은 거예요. 이거 낙수도 안 보냈습니다. 바로 이게 여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면 이 고장률이 뭡니까 이게 일정한 구간이다 해서 CFR 구간이다 뭐 이런 식하고요. 야는 고장률이 감소한다. 그냥 decreasing failure rate라고 하고 자 야와 같은 increasing failure rate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3개월 정도만 잡고요. 그 다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좀 많죠. 무엇이 가장 제가 봐서는 안타까우냐.
안타깝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품질하고 전공이 되는 분들이 우리 산업공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공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참 많아요. 그리고 저 수강생들 보면 저 품질을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전공이 아닌 사람이 전공인 사람보다 합격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뭡니까 비구체적으로 배웠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가 있든 없든 전공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여러분 3개월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기가 어려워요. 누가 질문하셨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기가 뭡니까? 필기만 옳게 되어 있으면 실기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 즉 최소 80% 해결됩니다. 1차를 옳게 공부하신 분은 실기는 너무나 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단한 질문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연결해서 실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 대한 문제만 좀 설명하고 실기하고 연관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 투자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1시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린다 하는 게 좀 빡세네요. 자, 2차 필기 강의는요. 제가 알기로는 3월 12일부터인가 실시되는 걸로 대강 알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이준용님, 과목당 30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과목당 30분씩 주어지는데 모든 게 한 방이에요. 한 방 딱 들어가면 1번부터 100번까지. 제 교재에 보시면 뒤에 문제 보면 간연도 기출문제 1번부터 100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나는 1번 풀다가 모르겠으면 100번부터 풀어도 돼요. 즉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도록 하고 2차 실기는 3시간 동안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퇴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퇴실은 가급적이면 어지간하면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면 50%입니다. 그러면 2시간 반이다 하면 1시간 15분이 되겠죠. 1시간 15분 이후에 퇴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15분 이후에 퇴실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전에 퇴실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시간 반 이후에 퇴실이 가능하다. 그래서 옳게 공부되신 분은 1시간 반 이후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겠죠. 시간이 너무 길면 좀 여러분 좀 지겨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2시 57분입니다. 예, 10분 쉬었으면 좋겠는데 10분 쉬지 말고요. 8분 쉴게요. 바로 3시 5분부터 여러분 실기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문제 한번 시범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실기 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실기 문제도 제가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잠시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 4회에 실제 출제되었던 제가 교육생들에게 복원했는 거죠. 기출 유사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문제가 1번이 바로 검정과 추정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러면 처음 나왔느냐? 아니에요. 실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장담하건데 무조건 90% 이상이에요. 85%도 아니에요. 필기처럼. 90% 이상이 전부 다 뭐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질까요? 모르니까 떨어집니다. 이해를 못 했으니까요. 이해를 못 했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여러분 다른 자료가 아마 이 유튜브 상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했을 때 58분, 59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 한 컵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3시 5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